두산 중공업의 소프트웨어 센터 창립 멤버로 조인을 하게 됩니다. 삼성에 계시던 상무님께서 거기 센터를 만드셨는데 여기저기 사람을 찾는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연락을 드려서 한 두어 번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제가 삼성전자 쪽 프로젝트 하면서 기계 쪽 시스템 다루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사람처럼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 기계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조 쪽으로 좀 제 경력을 쭉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도메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금융이 될 수도 있고 제조가 될 수도 있고 공공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될 수가 있죠. 그거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완전히 깊이 빠져들면은 도메인에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쪽 난리지만 가지고도 뭐 충분히 경력을 쌓아갈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제 생각에는 비즈니스 섹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 같은 경우는 금융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날고 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금융 쪽에는 뭐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조 쪽에 별로 없고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낙후된 데도 많아요. 막 플랜트 같은 데 가면 막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윈도우 막 정말 옛날 시스템 같은 거 쓰고 있는, 그것도 서버도 아니고 PC에서 돌아가는 그런 플랜트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이 신기술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고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제 두산 중공업 쪽으로 옮기죠. 그래서 이제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파워플랜트, 전기를 생산하는 파워플랜트의 그 핵심 주기기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또 파워플랜트 전체를 다 지어서 턴키로 지어서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프트센터 최초로 만든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4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도. 근데 뭐 삼성이랑은 좀 많이 달랐어요. 삼성에서는 워라밸이 아예 없는 삶이었다 하면 두산 같은 경우는 되게 사람들 좀 스마트하고 뭐 야근 뭐 주말 근무 휴가 이런 거에 굉장히 뭐랄까요 관대했어요. 그래서 스케줄 같은 거 짤 때도 항상 여름 휴가 겨울 휴가 시즌 딱 생각해가지고 플래닝 짜고 그랬거든요. 삼성에서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삼성전자 다닐 때는 1년에 그 설날 추석 때도 못 쉬었던 것 같아요. 1년에 막 한두 번 쓰고 나머지 연차 전부 다 돈으로 돌려받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둘째 아들이 그때 막 태어나가지고 한 돌 정도 지나니까 제가 무서워서 피해 다니더라고요. 낯설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은 삼성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그렇다고 인간다운 대접을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돈은 좀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많이 받았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뭐 최고로 좋은 대우를 해주지도 않았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정이. 저는 뭐 벌써 지금 10년 전 15년 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신이 내린 직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근데 거기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건 어쨌든 제가 좀 뭔가 더 새로운 걸 배우고 싶고 좀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뭔가 좀 재밌는 거를 내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산 중공업으로 가서는 그 파워플랜트에 들어가는 센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센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고장이 나는 거를 미리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 개발에 프로젝트 리딩을 했어요. 지금 제품 이름이 공개됐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언급은 안 할게요. 그런데 그때 이제 ICT 뭐 프로젝트 한다면서 주요 과제 꼭지가 뭐 7개인가 8개인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 중에 지금 살아가지고 고객이 사가지고 저 그 파워플랜트 고객은 발전사겠죠. 남동발전 뭐 이런 거 있죠. 동서발전. 그런 발전사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 그 솔루션은 제가 리딩했던 그 솔루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재밌었어요. 그 머신러닝 세계도 처음으로 좀 접해보고 파이썬 코딩도 그때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 파이썬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바로 SI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자바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성향을 약간 파이썬으로 옮겨가면서 했던 작업을 좀 즐겁게 했었고, 또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알고리즘 전문가, 박사 받으신 분들, 그 거의 세계 탑인 박사분들이랑 같이 일을 많이 했어요. 가장 가까이 일하셨던 분은 로봇 청소기 움직이는 거, 제어하시던 거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과도 가장 재밌게 즐겁게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갑 회사를 가니까 저보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말랍니다. 프로젝트 만들고 리딩하고 하는 거는 해도 뭐 기획이나 전략지하고 PM 같은 거 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건데, 제가 직접 손을 더럽히는 것은 효율적이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게, 그 소프트웨어 인력들 단가가 좀 싸거든요, 한국이.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에서 사람들 인력한테 내는 그 돈보다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외주를 주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거죠. 똑같은 시간이더라도. 근데 그거는 솔직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원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개발을 하는 게 돈이 제일 덜 듭니다. 왜냐면 외주를 주면서, 물론 겉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제품 자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공수 중에 커뮤니케이션 비용이라든지 나중에 그 요구사항 자체를 녹여가지고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로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 막 책임을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한테 넘기는 게 좀 관례인데, 아주 잘못된 관례죠. 저희가 가서는 이제 그런 걸 안 했죠, 많이. 아니까, 그 입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알면서 이제 요구사항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요구사항 쪽이 좀 약하죠. 저는 플랜트 쪽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좀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정적인 계기, 내가 왜 두산중공을 떠나야 되느냐 라고 생각했던 거는,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성장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다 이제 제가 스스로 리서치 해가지고 적용하고, 뭐 벤더사분들이랑 같이 협의하면서 한 게 다지, 제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로 생긴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여기저기서 사람이 뽑혔거든요. 저 삼성에서도 가고, LG에서도 가고, SK에서도 가고, 막 저기 뭐죠, 게임 회사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왔어요. 근데 이게 뭐랄까요, 이 새로운 인력들끼리 모여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생각하는 눈높이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서로 추구하는 가치도 많이 다르고, 물론 그 면접 과정에서 좀 어느 정도 걸러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인 측면도 많이 봤지만 하여간 모르겠어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제가 좀 그 애자일 전파하는 역할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인력들이랑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뭐랄까, 삼성 했을 때도 좀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고객도 설득하고 하는 거에 좀 질렸는데, 여기 오니까 뭐 더 심해진 거죠. 같은 동료들끼리한테도 뭐 하나 설명하려면은 소프트웨어 용어들을 다 빼고 얘기해야 되고, 또 그쪽 용어를 배워서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만들었던 제품이 원래 한 개 발전소에 납품이 됐다가 그 발전소에서 12개로 늘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 로고들,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을 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삼성에 있을 때는 되게 좀 로우 레벨의 프레임워크 갖다가 그냥 제가 만드는 위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산 정도 오고 이제 한 12년 차, 3년 차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왜냐면 추상화 레벨이 좀 어느 정도 되는
되는데 오픈소스로도 충분히 쓸만한 것들이 많아서 찾아보다가 이제 알게 된 게 ELK 스택입니다. ELK 스택. 그 이제 엘라스틱 스택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만든 그 툴들, 엘라스틱서치, 키바나, 로그스태시를 그때 처음 알게 돼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리서치를 하다가 이거 한번 내 PC에 돌려볼까? 그래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 돌렸는데 매뉴얼을 제대로 보지 않고서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제품들이 만들어져 있던 거죠. 이렇게 넣으면 돌아가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매뉴얼, 이거 나 모르니까 옵션 같은 거는 레퍼런스 찾으면 있겠지. 와,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반나절 동안에 제 PC에다가 그때 파일 비츠를 깔고, 그렇죠. 왜냐면 제가 떨어지는 파일 전송했기 때문에 파일 비츠를 깔고 그 파일을 로그 스태치로 던져서 그 던진 파일을 다시 엘라스틱서치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키바나로 딱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두산 중공업에서 3년 동안 만들던 툴이랑 비슷했던 컨셉이에요. 왜냐면 그것도 결국 파일로 떨어진 데이터를 전송을 해가지고, 그때 저희는 막 단넷도 쓰고 파이썬 쓰고 학습해가지고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으면은 그거를 완전 새로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 온더 스크래치로 만든 거예요.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여주는 거 했는데, 막 그래프 같은 것도 막 시계열선 그래프 그리려고 막 컴파운트 사다가 뜯어 붙이고 막 커스터마이징 하고 막 난리부르스 쳤는데, 그게 오픈소스로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로 제공하는 걸 보고서는 괴리감에 빠졌죠. 이게 뭐냐, 내가 3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만든 게 여기 다 있네. 물론 다 있진 않았죠. 왜냐면 핵심 알고리즘이라든지 우리 이제 비즈니스 도메인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 되고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하려면 또 손을 많이 대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걸 처음 봤을 때 그 감흥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엘라스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두산에 다닐 때 여기저기 많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참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파이썬, 파이콘, 한국 파이콘 항상 갔었고, 또 에자일 관련된 거, 또 스프링, 자바 스프링 관련된 컨퍼런스들을 많이 쫓아다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엘라스틱에 있는 에반젤리스트를 알게 됐어요. 특정 이름은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삼성 SS 선배더라고요. 한기수 선배. 그래서 그냥 그 일면식만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소셜미디어에다가 기술 지원 엔지니어를 뽑는다고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전 최근에 올라온 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영문 이력서를 보내줬는데, 제가 왜 영문 이력서가 있었냐면은,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밤을 리틀링을 새고 집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막 퇴근도 못하고 정말 사람다운 대접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제가 마음을 먹었던 게 뭐냐면, 나는 한국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삼성 SS가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라 그래서 간 건데, 대기업의 가장 큰 회사가 이런 식이면 내가 바라던 회사 생활을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물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나 이런 데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것보다는 해외로 가고 싶었던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은 2014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문 이력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두산으로 가는 이유도 뭐였냐면, 두산이 나름 또 글로벌 컴퍼니예요. 한국 기업이지만 자회사들이 다 외국에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데에 자회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밥캣 아시죠? 그것도 다 두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라든지 이런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이렇게 획득을 하면서, 제가 삼성에 있을 때는 개발 도상국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공장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두산에 있을 때는 거의 다 선진국만 다녔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한 거를 보고 습득해서 가져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할 때마다 제 이력서도 다듬고 또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서 조언도 좀 얻고 하다 보면은 벤치마킹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랑 또 좋은 관계도 맺으면서 심지어 제가 제 이력서를 검토 부탁한 적도 있었고 피드백도 받았었고 그러면서 인터뷰도 외국 회사랑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한국에 와서 개발자들 뽑아가잖아요. 그럴 때도 가서 인터뷰 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미 준비가 좀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력서도 딱 2페이지로 그 웨스턴 스타일로 딱 만들어 놨었고 그래서 그 이력서를 건네주고 바로 레퍼럴 들어가서 면접을 7차례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길게 안 하는데 그때 당시 CEO가 이제 샤이 베논 엘라스틱서치 창립자인데 제가 들어가는 시점에도 샤이가 면접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그 엔지니어링 총괄인 이제 케빈이라는 분하고 최종 면접을 봤는데 어쨌든 7번의 면접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면서 이제 기술 지원 엔지니어로 엘라스틱이라는 회사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얘기에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좀 서머리 하면서 제가 어떻게 글로벌 회사에 가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 회사 같은 데 좀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걸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으니까 보고 또 관련 컨텐츠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썬 멘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